그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리고 그 지역 상황이 이제 또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생각보다 수입이 크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당장 제가 지금처럼 수입이 없을 때는 생활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집을 팔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하면은 당장 수중에 들어오는 그런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먼 미래에 얼마만큼 차익이 생겨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보다는 당장 오늘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해서 현재는 현금 흐름에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고 기존에 새 차익용으로 이제 차츰 이제 현금 흐름으로 좀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때는 일반 매매로? 네네, 일반 매매로. 그런 물건 이제 21년도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면 그때 갭 투자 해놓으셨던 것들은 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보합 상태 정도 되는 건가요? 21년도에 제가 보유했던 물건들은 지금 현재 가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그때 이제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건들이 상승장 초입 부분에 샀던 물건들이고 손해를 보거나 역전세를 맞은 물건들은 없었고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보유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또 매도도 하면서 중간중간 차익 실현도 한 거니까 생활비라든가 이제 투자금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21년도 이제 다량으로 많이 했습니다. 야, 선생님 진짜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행동력이 강하시구나가 느껴지네요, 선생님. 그때 만약에 진입 시기가 좀 더 늦었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상승 초반에 이제 다 대부분 다 들어갔던 물건들이고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잡아놓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 순차적으로 3, 4개월에 하나씩 몇 개를 했다 그러면 꼭지에 물리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소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은 그래도 조그만 거긴 하지만 거의 다 아파트고 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자산가네요. 자산가 이제 다른 평범한 분들보다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선생님 회사 동료분들은 투자 안 하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도 들어서 흔치 않은 공무원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다 공무원분들이 선생님처럼 투자 뭐 10채씩 하고 그러지는 않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이제 다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겸직? 그렇죠. 겸직 금지 의무도 있고 해서 이제 겸직 허가도 이제 미리 받아놨고요. 받았어요? 그거 받고 하시는 분 별로 못 봤는데. 겸직 허가도 받았고 더 이상 이제 물건을 늘리기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위에서는 그 정도만 해라. 공무원으로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중에 2024년도 들어오면서 경제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새로 접하게 됐고요. 여러 종류의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그럼 작가님 책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책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하니까 7월경쯤 돼서는 한번 참여해봐야겠다는 생각. 그러면 선생님은 저희 수업을 들으시긴 했는데 다른 수업도 들으셨어요? 아니요, 경매는 수업 없이 그냥 책만 보고 이제. 그게 쉽지 않은데 이론을 배우는 게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라기보다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입찰을 실제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제 장점이 행동력이 굉장히 남들보다 선생님도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히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이건 내가 잘하고 이건 내가 약하고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느낌이 되게 드네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입찰에 참여한 거는 5월부터 했는데 낙찰된 건 7월경이고 하니까 그동안에 계속 폐찰한 거잖아요. 폐찰하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막상 입찰해서 낙찰돼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초인종 누르고 영도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접하면서 또 다른 물건을 또 입찰을 하고 책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 뭔가 여기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익은 높이려면 먼저 이쪽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강의 한번 들어보는 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강의 듣기 시작하다가 작가님 강의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1년도까지 일반 매매하고 경매를 하신 건데 원래 경험에 있어서는 시세차익 쪽 경험이 더 많이 있잖아요. 일반 매매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7월에 낙찰 받으신 6, 7건 사례 같은 경우도 시세차익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그때 받으신 거고 생각을 바꾸게 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월세가 선이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경향은 있지만 선생님도 시세차익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뚜렷해졌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대 차익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현금 흐름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백억 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돈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 상충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세 차익형으로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물건을 팔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건 또 사이클이 있고 해서 제가 시세차익 쪽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으니까 팔아야 될 시기가 종부세 기준일까요? 아니면 양도세나 팔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는 한 번씩 임차인이 바뀌는 시기가 있거든요. 2년 내지는 4년 정도. 그때 시기를 놓치면은 팔기가 힘들어요. 껴서 있는 그래. 상태에서 내놓기가 그렇죠. 좀 애매하구나. 팔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2년 후, 4년 후에 뭐 세입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리고 그 지역 상황이 이제 또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텀에 꼭 그렇죠. 공략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당장 제가 지금처럼 수입이 없을 때는 생활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집을 팔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그 시세 차익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현금 흐름 투자로 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하면은 당장 수중에 들어오는 그런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먼 미래에 얼마만큼 차익이 생겨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보다는 당장 오늘 내일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해서 현재는 현금 흐름에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고 기존에 세 차익형으로 경매라든지 이제 매매로 취득했던 것도 이제 차츰 이제 현금 흐름으로 좀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 시장을 떠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선생님도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 직장이 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사라지다 보니까 순서가 있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로 우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준한 수준이 되면 그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시세 차익 쪽도 병행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이라고 느껴지네요. 선생님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바쁘게 어머님 병간호 하시면서 투자하고 명도 하고 지금 사례도 여러 개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새벽에도 연락 주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바쁘게 지금은 보내고 계시는데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 목적이 내 상황이 나아진다면 선생님이 추후에 생각하고 있는 업이나 하고 싶은 일 같은 게 있으시다는 생각이 제가 조심스럽게 들긴 했는데 계속 전업 투자자로 살아가실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투자라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원하는 목표가 월 1,000만 원이든 뭐 30억 내지는 50억 이런 게 목표가 달성을 했을 때 과연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목표는 이제 뭘까? 그렇죠.